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기획스토리의 고약한 담가남 접수에 나선 엘레바 테라피틱스 관련되는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 오늘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은 이제 다시 코스닥 쪽에서 순매수 1위입니다. 82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전일 하락폭이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줄여서 2% 넘게 일단 상승하면서 72,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기획 스토리로 이제 담가남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죠. 그래서 12월 4일에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와 릴레이 관련되는 부분에 라이센스인 관련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이 담가남 관련되는 부분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들을 강조한 기획 스토리 기사니까 내용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암, 고약한 암, 야속한 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간암도 5년 생존율이 한 30%대인데 담가남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예후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 치료하기가 이제 향후의 어떤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느냐 나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가남 같은 경우에는 해부학상으로는 이제 간암하고 이제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간암에 속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쓸개즙이라고 하는 이 담즙이 이 소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소화관 쪽에서는 위에서 이제 소장의 첫 번째 영역인 12지장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담간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암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치료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판단되는 암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간암은 희귀암으로 분류가 되고요.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매년 8,000건이니까 보통 간암의 이제 유병률 자체가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3만 건 정도 되니까 비교를 하시게 되면 간암보다는 훨씬 이제 유병률이 낮고, 그래서 이제 희귀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암 시장이 이제 대사질환으로 커지듯이 유럽하고 미국에서 담간암도 이제 시장은 계속 이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조 정도 시장 규모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2032년까지 8.5% 증가하면 2032년도에는 1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이라고 하는 부분과 대사질환은 인구 고령화로 이제 발생이 계속되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서구식 이제 식생활 이런 것들이 통해서 이제 담간암, 뭐 간암 관련되는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효과적인 치료법 자체의 어떤 부분들이 치료제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 담간암 중에서도 간내와 이제 간해 중에서 간내 담간암이 한 70% 가까이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간암에서도 이제 이 신생혈관 억제 관련되는 부분에 관여하는 유전자 변이가 이제 FGFR이거든요. 그래서 담간암 쪽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타켓으로 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티노신 키나제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은 타켓이 한 500종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모양 자체나 생긴 게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싱글 타켓 형태로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리보세란 같은 경우도 이제 베제팔2를 타켓으로 하는 티로시키나제 억제제고, 이 릴레이가 이제 개발하고 있었던 FGFR 관련되는 이 담간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타켓을 싱글 타켓 형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측면에서는 비교 위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간의 담간암은 유전자 변이가 좀 덜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표적 치료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FGFR 형태로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이 담간암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어떤 부위를 차지한다. 그리고 FGFR이 무엇이냐? 선택적 FGFR 억제가 핵심이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제프도 I형이
네 가지 정도가 되었을 때 가장 이제 효과적이라고 하는 게 베제프2를 타켓으로 하듯이 FGFR 같은 경우에는 뭐 유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정상적인 이제 우리 몸의 구조에서도 정식이나 분열을 하려고 하면 이런 성장 인자 수용체가 외부로부터 와서 세포 내에서 이제 이런 성장과 정식을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활동인데, 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정식을 하게끔 이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타켓을 가지고 이제 표적 강암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래 FGFR이 성장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이동 분할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경로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로 저분자 합물질 형태로 개발하는 거고요. 요걸 이제 세포막 밖에서 수용체에서 리간드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블락킹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항체 형태로 이제 개발하는 건데, 지금 이제 단간암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세포독성 그러니까 저분자 합물질 형태로 개발을 내부적으로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형태로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신호 분자의 결합에서 내부의 신호 전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여기에 이제 FGFR 관련되는 부분에 효소 관련되는 부분을 블락킹하는 세포 안쪽으로 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어떤 구조죠. 그러니까 베제프 R2를 다루는 리보세라님하고는 기전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를 보면. 자, FGFR이 가발현되거나 유전자 변형이 이러면 이제 안 발생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FGFR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I형이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FGFR 유전자의 정폭과 돌연변이, 융합 등의 변형이 여러 가지 이제 암종의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뭐 FGFR1, FGFR2, FGFR3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FGFR4가 뭐 간세포암에도 나타난다. 그래서 FGFR4를 에자이의 렘바티닙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멀티타켓 형태로 간세포암에서 허가를 받아 있는 거거든요. 베제프R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FGFR이 암세포 성장에 중요한 생체 신호로 평가되면서 이걸 억제했을 때 암세포 사멸을 이끌 수 있는지 다양한 연구가 되었고, 사실 뭐 베제프라든지 이런 이제 타켓들이 발견된 지는 70년대에 되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임상을 진행돼서 이제 허가를 받고 하는 것들은 2000년 초반에 이제 아바스틴이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때는 아바스틴은 이제 항체치료제입니다만 티로신키나제 형태로는 이제 2000년 초반에 이어서 이제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FGFR2를 이제 변형으로 한 간내 단간화되는 치료제 개발도 진행이 되었고 있고, 간세포암 쪽에서는 FGFR4를 타켓을 하는 거고, FGFR2를 가지고 담간암 관련해서 타켓을 해서 개발하고 있다. 약물의 독성을 최대 효능으로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용량을 줄이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4개의 FGFR 모두 억제하다 보면, 그러니까 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보세림하고 이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타켓을 하는 것이 2000년 초반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을 것이다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허가받은 약물들이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간세포암에서 소라페닙 이런 어떤 상황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렘바티닙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보다 OS는 연장을 못하더라도 동등성으로 허가를 받은 이유가 그런 거고,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싱글 타켓 형태니까 부작용은 멀티 타켓 형태보다 훨씬 작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FGR2만을 타켓을 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이 부작용이 작은 게 릴레이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리보세림하고 비슷한 이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허가받은 페미가팀이라든지 푸티바티닙 같은 경우가 이 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타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페미가팀 같은 경우에는 1, 2, 3을 억제하죠. 푸티바티닙 같은 경우는 4개를 다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해서 초기 이제 표적강암제는 개발했는데 실제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개선하는 그 이후에 이제 표적 강함제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예, 비슷한 어떤 이제 사례가 릴레이사의 이 약물하고 리보세렘하고 개발 과정이 좀 비슷하다는 말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단간한 치료제에 들었다. 릴레이 테라피틱스가 여기가 이제 그 개발 프로젝트 코드명은 4008입니다. 이걸 이제 엘레바가 라이센스인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간한 2차 치료제로 임상 이상을 지금 완료한 상태로 FDA가 혁신 신약 그 다음에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 올 초에 이제 FDA가 이상 상태로도 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3상을 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3상 관련되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허가 이후에 엘레바가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08의 경쟁률은 요거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데 요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약이라는 게 저분자 물질이 항체 치료제 같이 이렇게 딱 그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프 타켓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 타켓 형태로 되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약의 효과와 더불어서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억제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작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은 거다. 그래서 이제 높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의 어떤 데이터로도 에즈모 발표 때 기존 치료제보다 이 반응률 자체가 높게 지금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암종불문의 치료제 관련되는 허가 받을 수 있는 게 FGFR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암에 배제프와 마찬가지로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양의 발생 부위와 관계없이 특정 바이오마커의 존재만 한다라고 하면 FDA가 인정해주고, 요게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이 부분들이 최초로 승인 받아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4008 관련되는 부분들을 내년도에 이제 FDA 허가 이후에 빠르면 하반기에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 있잖아요. 늦어도 하반기에 NDA 신청을 하면 여기는 스탠다드 리뷰가 아니라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6개월 안에 끝나기 때문에요. 연내에 이제 허가의 어떤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릴레이 사회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포트 보고서를 요게 이제 12월 12일 날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5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릴레이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가 $20, 이전에 $21에서 $1 좀 떨어졌습니다만 타켓 가격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사가 지금 나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릴레이사에 지금 $4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목표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로 지금 매기고 있으면 지금보다 한 뭐 4배, 5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초기부터 투자를 했던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가 2018년도에 3,220억을 투자해서 지금도 이제 지분이 2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된 부분이 유상증자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하반기에 로슈로부터 이제 기술 수출했던 걸 반환을 받으면서 이런 이제 그 유동성에 좀 이제 지금 제약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앞선 것은 단간암인데 시장 규모가 훨씬 좀 큰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의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기를 조금 릴레이는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R&D가 빨라 있는 단간암은 좀 전략적으로 이제 엘레바 쪽에다가 먼저 그 제의를 해서 엘레바가 이걸 받아들인 거고, 자기들은 이제 그 자금들과 이런 부분을 합해서 유방암 쪽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서로 좀 이런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본다라고 하면 좋은 어떤 선택의 이번에 딜이다. 엘레바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릴레이사의 이번에 부분들은 나쁘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어떤 유동성 상황과 전략적인 선택 속에서 좀 더 앞서 있는 그 담관암 관련되는 부분하고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 치료제의 어떤 시장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서로 성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간암 말고도 하반기에 이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HLB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단단함은 좀 더 견조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홍콩 상장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하다 다시 또 3% 빠지면서 연봉에서 거래량을 늘리면서 다시 이제 46.59 위안까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월봉상으로는 지금 한 달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퐁당퐁당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5,633주,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60만 주대. 자, 이 부분들이 변화가 생겨야 수급에도 조금 이제 풀림이 더 나올 것 같아요. 대차거래 쪽에서는 상한보다는 체결이 훨씬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차트에 관련되는 부분과 계열 종목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